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계사 수업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거 공부했죠 여러분? 그렇죠. 자, 저번 시간부터 우리는 근대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근대 세계의 역사는 뭐가 핵심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대화 과정. 드디어 인류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적 자유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본격적인 근대사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앞서가지고 맨 처음 근대 사회를 열어 제낀 게 뭐였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산업혁명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게 된 형태를 말하는데요. 자,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먼저? 그렇죠.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자, 영국. 근데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여러분? 그렇죠.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산업혁명이 꽃을 피울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영국의 정치 안정, 특히 의회가 발달하는 과정, 의회가 권리를 확립하는 과정을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라는 두 개의 혁명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개의 혁명의 핵심이 뭐였죠? 그렇죠. 자, 왕의 힘을 제한하고 누구의 권한을 올린다? 의회의 힘을 올린다. 정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치한다? 의회가 정치를 한다. 자, 그래서 청교도혁명에서는 청원이 받아들여졌고요. 명예혁명에서는 권리 장전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개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내용이 동일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의회의 승인 없이 뭐 할 수 없다. 세금을 매기는 것, 과세할 수 없다. 두 번째,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만들 수는 없다. 의회의 승인 없이 군대를 이끌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권리 청원과 권리 장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가 확립이 됐죠, 여러분? 그렇죠. 법에 의해서 왕의 힘이 제한받는 입헌군주제가 발달을 했고요. 자, 입헌군주제가 발달하는 과정 중에 정당이 발생했죠. 토리당과 회그당이라는 정당이 발생을 했고요. 자, 승리한 정당이 의회에서 내각을 형성한 다음에 이 내각이 정치에 책임을 지는 내각 책임제 역시 영국에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해서 드디어 영국에서 최초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산업혁명. 인류의 역사상 세계의 석학들,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3대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류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꿨던 세계의 혁명. 첫 번째 혁명은 신석기혁명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식량을 채집하거나 수렵했던 생산을 하지 못했고요. 그냥 식량 같은 거를 자연에서 채취했던 그런 채집 사회에서 농사를 시작함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생산 단계로 접어드는 신석기 혁명, 농업혁명이 있고요. 두 번째 혁명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산업혁명입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왔다. 공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혁명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혁명이에요? 정보화 혁명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정보가 인류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정보화 문물들이 우리의 삶을 바꿨다 해서 정보화 혁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두 번째 혁명이었던 우리 산업혁명을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자, 산업혁명은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평가가 갈립니다. 특히나 선생님은 그래요. 선생님은 산업혁명을 다른 관점에서, 선생님이 공부하고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그러한 관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냐면 조금 시간이 늘어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설명해 볼게요. 교과서에 담긴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공부하고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는 산업혁명의 관점을 설명을 추가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두 가지 방법으로 배울 거예요. 하나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물론 시험에는 안타깝지만 시험에는 교과서에 담겨있는 관점이 나오겠죠. 하지만 선생님의 관점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더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한 가지 관점을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뭐부터 교과서에 실려있는 산업혁명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여러분 12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자, 산업혁명. 왜? 역사학자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 의문이 생겨야지 그거에 대해 탐구를 하고요. 사료를 수집하고요. 어떤 결론을 냅니다. 자, 역사관들은 생각합니다.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을 했는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했을까? 라고 서양의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론이 교과서에 실려있네요. 뭐라 나오죠?
원동력이라고 선생님이 썼어요. 어떤 원동력이냐? 첫 번째, 자,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통해서 뭐가 안정됐다? 정치가 안정이 됐다. 정치가 안정이 됐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인클로저 운동으로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풍부하게 배출됐다. 자, 여러분, 인클로저 운동이 뭘까요? 인클로저는 뭐예요? 울타리치기란 뜻입니다. 자, 현업사회 그 전에는 당연히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농업사회였습니다. 영국의 역사에서 인클로저 운동은 두 번 벌어집니다. 한 번 1차 인클로저 운동은 15세기예요. 15세기는 뭡니까? 영국이요, 조잡하지만 약물을 이용해서 모직물을 만듭니다. 모직물은 모직코트 같은 것들, 모직물을 만드는데요. 자, 모직물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모가 필요합니다. 양모. 자, 이 모직물, 약물을 수출해서요, 영국은요, 그거 수출해가지고 어디 나라에, 지금 플랑드르 지역이 어디냐면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이에요. 벨기에 지역에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은요, 자, 농사 지을 땅을 다 갈아엎고요, 뭘로 만들어요? 목초지로 만듭니다. 목초지를 만들면서 뭐예요? 그 땅에다가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키워가지고 양털을 벗겨가지고 양모를 만든 다음에 플랑드르 지역, 벨기에 지역에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1차 인클로저 운동은 뭡니까? 자, 농민들을 쫙 밖으로 보내버리고요, 울타리를 친 다음에 울타리 안에서 뭘 키우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겁니다. 양을 키우는 게 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면, 자, 2차 인클로저 운동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지주들, 땅을 가진 사람들이요,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업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 자, 이 땅을 조선시대처럼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는 것보다 똑똑한 한두 사람을 고용을 해서요,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없을까? 그리고 또 뭘 생산한다? 곡물 생산. 곡물을 생산해서 인구가 늘어난 영국 사람들에게 먹이고, 또 해외, 프랑스나 독일에 곡물들을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어떻게? 자, 목초지를 다시 뭘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을 그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소작용을 없애고 점점 땅들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대지주가 되는 겁니다. 대지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벗어나겠죠. 자, 이렇게 땅에서 분리된 사람들, 땅에서 분리된 농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적 안정, 두 번째는 인클로저 운동으로 뭐예요?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운동력은.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1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처럼 석유를 쓰는 게 아니라 석탄을 이용했습니다. 석탄을 떼워서 석탄이 타면서 발생한 증기죠. 증기, 연기. 그 연기로 모터를 돌린다거나 터빈을 돌려가지고 동력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석탄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 자, 우리 기계를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 쇠로 만들죠. 그래서 철광석 같은 철이나 석탄이 꼭 필요했는데요, 때마침 영국에는요, 석탄과 철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원료도 굉장히 풍부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전부터 정치가 안정됐기 때문에 운하라든지 도로 같은 것들이 잘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 물건을 팔아야겠죠. 그리고 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료를 수입해오고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게 뭐예요, 여러분?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영국은 미국이랑 인도 지역에, 그리고 또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넓은 식민지가 있어서 산업혁명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정치적 안정, 노동력 풍부,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교통이 발달했고 넓은 식민지가 있다. 이런 네 가지가 원동력이 돼가지고 뭐가 일어난 거예요?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산업혁명이 전개가 됐을까요? 자, 산업혁명의 가장 처음 시작은 어디서 발생되냐면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이 됩니다. 면직물은 바로 이런 거,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면티 같은 게 면직물이에요, 여러분. 자, 모직물은 양모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빨았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비위생적이었습니다. 따뜻하긴 하겠지만요. 근데 면직물은 어때요, 여러분? 빨아서 입을 수가 있죠. 청결하게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면직물부터 공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과서 126페이지에 보면요, 자, 그 전까지는 여러분 면직물을 만들려면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씨를 뽑아가지고 그 씨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면을 만들어서 간의 숭어업 방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땀 한 땀 정성과 노력과 시간을 다해서 만들어진 게 면직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비효율적이죠. 팔아도 안 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면직물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명의 천재들, 특히나 산업혁명은 여러분 소수의 천재들의 발명에 의해서 전개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발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뽑아내는 방접기, 씨를 엮어내는 방직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맨 처음에는 1764년에 하그리브스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제니 방접기를 만듭니다. 자, 방접기는 뭐예요, 여러분? 씨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니 방접기도 만들어지고요. 그 이어서 아크라이트가요 수력 방접기를 만들었어요. 이 수력 방접기는 뭐냐면 물의 힘을 이용해서 물의 힘을 동력으로 써가지고 씨를 뽑아내는 수력 방접기를 만들었고요. 그 뒤에 이어서는 크럼프턴이라는 사람이요 제니 방접기와 수력 방접기, 아크라이트의 방접기의 장점을 융합해가지고요 뮬 방접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뮬 방접기가 상용화되고 넓어지면서 공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자, 공장을 돌리려면, 기계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동력이 필요합니다. 때마침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 즉 석탄을 떼서 생기는 수증기, 그 증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는, 터빈을 돌리는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최초로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을 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공장제 기계 공업이 발생을 했다. 여기 우리가 방점을 찍을 건 공장입니다. 공장. 그 전까지는 간의 숭어업, 집에서 면직물을 만들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공장이 만들어지고요. 뭐가 들어옵니까? 공장 안에 기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뭐예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어떤 사회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산업혁명은요, 이와 부속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혁명적인 일들을 발생시켰습니다. 뭐예요? 공장이 만들어지고 기계가 들어서면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 통신이 덩달아서 혁명적인 발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스티븐스라는 사람이요, 증기 기관차를 발명했대요. 기관차. 이게 뭐예요? 증기, 즉 석탄을 떼서 그 증기를 통해서 뭘 돌리는 거예요? 모터를 돌려가지고 기차가 움직이는 증기 기관차를 만듭니다. 로켓호라는 기관차를 처음 만들어서 시험을 했어요. 처음에 로켓호는요 30km인가 밖에 속도가 안 났지만, 이게 뭐냐면 기차에는 여러분 많은 걸 실을 수가 있잖아요. 석탄 산지로부터 석탄을 왕창 실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공장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남학생분들 잘 알 거예요. 맨체스터라든지 리버풀, 이런 도시들이 대표적인 공업도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맨체스터나 리버풀에 석탄 산지와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증기기관차가 발견되고요. 거기서 증기기관차가 돌리려면 기차가 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철도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마늘 다짜예요, 여러분. 철도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교통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이와 동시에 미국에서는요, 풀턴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어요? 배를 만드는데요. 그 전까지는 배가요, 돛대를 이용해서, 이게 돛을 이용해가지고 바람을 통해 이동하는 배거나 범선이거나 또는 노를 저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배였다면,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무풍지대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노동력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 노를 저을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충해서 증기를 통해서 배를 돌리는 증기선도 발명이 됩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모스라는 사람이 유선 전신, 전화기도 개발되면서 교통과 통신에서 커다란 혁명적 발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철로나 기계 같은 것들은 뭐로 만든다고요? 쇠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철업도 발생을 하고요. 자, 이러한 물건들을 사고 팔려면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나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물건을 사야겠죠. 그러면서 금융업도 발달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어떤 사상을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 주나요? 그렇죠. 돈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파고, 자본을 이용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부를 축적하는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 주변에 있는 여러 서양의 국가들한테 전파가 되겠죠. 확산이 되겠죠.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이후에 7월 혁명이 벌어지는데 7월 혁명이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됩니다. 특히나 석탄 산지가 많았던 프랑스의 북동부 지역부터 산업혁명이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벨기에에 퍼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퍼졌던 게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길을 닦아갔기 때문에요. 그런 기술들을 빠르게 받아들인 다음에 어떤 거에 중점을 두냐면요. 자, 중화학공업, 석유라든지 강철, 무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이 되면요, 독일이 영국의 산업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자,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요, 남북 전쟁, 남부와 북부가 서로 싸웠던 시빌워, 이 내전을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보조를 같이 해서 영국을 뛰어넘는 산업국가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아직까지 농노제가 존재했던 굉장히 후진적인 국가였던 러시아에서는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구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철업과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전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어떤 거예요? 산업혁명의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교과서적 관점에서 보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진도가 있으니까 우리 그 다음 장까지 끝낸 다음에 또 다른 관점, 선생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산업혁명 이야기 해봅시다. 그럼 한 장 넘겨봅시다. 자, 한 장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산업화가 된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 변동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 자본주의 체제가 드디어 확립이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뭐예요,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요. 또 자본을 이용해서 경제를 생산하고 이러한 체제,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돈이면 장땡인 그런 체제가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달했냐면요, 자, 공장을 만들고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유산 계급을 자본가 또는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주아 계급이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생산시설, 공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산계급, 노동자들이겠죠. 이 노동자들은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계급이 분화가 됩니다.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분화가 되고요. 이어서 자,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요,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제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뭐에 맡겨라? 경제에 맡겨라. 자유롭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국가는 그냥 방임만 해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은 경제가 알아서 스스로 가격을 조절하고, 뭐에 의해서 경제가 운영이 된다? 보이지 않는 손. 이 말은 뭐예요? 가격에 의해서 경제가 잘 굴러가니까 너희 국가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자유무역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런 내용이 빵 퍼지면서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여러분 뭐가 따라올까요? 네, 여러 가지 변화가 따라오고 있죠. 변화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회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뭐예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 가진 자들, 유산 계급은 한없이 부유해지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난해집니다.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공장 주인들은요, 자본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많은 돈을 벌어야겠죠.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노동자들한테는 돈을 조금만 주고 일을 많이 시키면 물건이 그만큼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팔게 되면 돈을 많이 얻겠죠. 그러면서 뭘 강요하는 겁니까? 노동자들한테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을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부유해지고 노동자들은 한없이 가난해지겠죠. 이게 빈부의 격차고 자본주의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단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와중에 자, 공장, 기계가 계속 발명되면서요, 사람의 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는 걸까요?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실업자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나 이 시기는요 1800년대 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요 유럽 전역을 정복을 하고요 영국만 남았습니다. 특히나 영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려가지고 영국 물자를 유럽의 대륙들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거래를 막아버립니다. 이런 와중에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잘라버립니다. 해고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자, 이 실업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실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뭐다?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들어섰기 때문에 기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 기계 파괴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이러한 러다이트 운동도 발생을 하고요. 이와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기 적진 않았지만 자 위생 문제라든지 또는 도시 문제, 도시에 노동자가 많이 몰리면서 도시 문제 같은 거,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딱 발생을 하니까 이러한 자본주의를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발생된 사상이 뭐냐면 바로 사회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사회주의는 뭐예요 여러분? 크게 두 개의 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는 뭐냐면 공상적인 사회주의입니다. 오원이나 생시몽, 프리에 같은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뭐냐면 자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 국가가 방임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물건들을 같이 만들고 같이 공평하게 분배하면서 빈부의 격차를 줄여보자 라고 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라고 했던 게 공상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이었다면 자 뒤이어 등장하는 마르크스라는 사람. 자,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문 계열로 대학을 가시면요 학생들의 적입니다. 왜 적이냐? 이 마르크스는요 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역사, 정치, 경제 이런 것 모두 다 포함되는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그 어느 사람도 마르크스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마르크스는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난제를 선물한 사람이며 지금까지도 그 난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그가 주장하는 자본론이라는 책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뿐이다? 혁명뿐이다. 누가 혁명을 일으키느냐? 가진 자들을 누가 타도해야 되느냐? 못 가진 자들. 무산계급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을 주장하는 것.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을 넘어뜨리는 것, 잡아뜨리는 것. 그래가지고 무산계급자, 프롤레타리아들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자본론에서 나오는 사회주의이고 혁명입니다. 자, 그러한 사회주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상적 사회주의와 반대된다고 해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르고요. 과학적 사회주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본가들이 가진 것들, 바로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선생님이 여기 교실에 수업 찍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어떻게 사유재산을 철폐하는 것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방안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도 발표를 해요. 공산당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혁명으로 누굴 잡아뜨립니까? 부르주아들, 자본가 계급을 무너뜨린 다음에 누구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 그게 바로 공산당 독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회주의가 경제체제라면 공상주의는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치체제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동의어지만 나눌 필요가 있어요. 완벽하게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경제적 관점이라면 공산주의는 정치적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산당, 노동당이 일당 독재를 하는 정치 형태가 공산주의 형태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게 마르크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게 됩니다. 자, 129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128페이지부터 봅시다. 128페이지는 누가 나와요? 자,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 경제사상을 펼쳤습니다. 그의 책 자본론에서 뭐 주장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각 개인이, 두 번째 줄부터예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결국 이익이 되도록 작용한다는 논리입니다. 즉, 가격에 의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경제가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러한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나왔고요. 그 사회주의 사상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공산적 사회주의를 이끌었던 사람이 오원이라는 사람, 그리고 과학적 사회주의를 이끌었던 사람이 마르크스 같은 사람입니다. 자, 오원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공산적이에요.
모두가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면은 갈등도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요 영국에서 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운영해서요 굉장히 많은 평을 받고 그를 통해서 번 돈으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요 뉴하몬이라는 어떤 공산적인 공동체 사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들기 꿈꿨지만 결국엔 실패한 사람이죠. 자,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자, 마르크스는 자본론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종말을 맞이하고 노동자들이 주인공인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자본가들의 욕심 때문에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다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을 타도 혁명을 해야지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하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마르크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 장 넘겨보면 여러분 사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혁명이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사진을 봅시다. 자, 1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 이거는 영국의 요크셔 지방의 철강 공업지대입니다. 철강은 뭐예요? 철광석을 이용해서 철 관련된 제철업을 말하는 걸 철광산업이라고 합니다. 공업지대는 보시면 자, 굴 쪽에 매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곳곳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공업사회, 산업사회를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발달력을 기반으로 해서 영국은요 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 국가로서 우리가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세계 곳곳에 초대장을 보냅니다. 우리가 영국 런던에서 박람회를 열 건데 와서 구경해봐라. 너희가 가진 문물과 우리가 가진 문물의 엄청난 현격한 격차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특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자, 철조를 세우고요 이 명칭을 수정궁이라고 부르는데 그 근처에다 뭘로? 유리로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당시에 이러한 기술은 굉장히 혁신적이었고요. 유럽에서 영국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와서 깜짝 놀라고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뭐 해야겠다? 산업혁명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산업혁명이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아래쪽에 보면은 자, 드디어 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자, 스티븐스가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이래로 철도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요. 교통의 혁명이라까지 불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자, 특히나 자본가들은 넘치는 부를 쓸 방법을 찾다가요 자신들에게 평화로운 여가 생활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도 늘어나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특히나 도시의 주택 문제. 자,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화조도 없고요. 역사학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런던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똥통에 사는 것과 같다. 자, 정화조 같은 게 없고 정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비위생적이고요. 전염병이 발생되면은 대부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비위생적인 시기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지하실이 여러분 오물로 가득 차가지고요 길거리에 똥물이 넘쳐난다 라는 당시 학자들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비위생적인 주택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에 보면요 공장에서는 뭘 뗍니까? 석탄을 떼서 그 증기로 기계를 돌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매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겠죠. 자, 이어서 자, 가장 심각한 거 아동 착취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석탄을 캐거나 철광석을 캐기 위해서는요 굴을 파고요 그 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뭐를 뒤에다가 캔 거를 넣을 수 있는 그 뭐랄까 그 바퀴가 달린 네모난 상자 같은 거를 뒤에 낸 다음에 기어서 들어가거든요. 짧은 굴. 그래가지고 캔 다음에 그 상자에다가 바퀴 달린 상자에다가 석탄물 같은 거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굴이 여러분 넓지가 않고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선생님같이 덩치 큰 성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씁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착취하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 최저 시급, 하루 최대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런 일들을 펼친 거죠. 그리고 노동을 착취하고 이것은 탄광을 대한 노동자들까지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산업화, 산업혁명에 과연 우리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냐. 물론 획기적인 편리성을 주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가져다 준 게 산업혁명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죠? 어떤 거예요? 바로 산업혁명을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 했죠.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산업혁명을 이렇게 너무나 긍정적이고요, 유럽인들이 정말 대단하다, 영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만들어진 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산업혁명 누구의 관점이다? 서양인들의 관점입니다. 서양인들이 보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산업화를 이루지 못한 동양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서양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필연론적인 역사관을 만들어냈던 게 서양인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자, 시간이 흐르고요, 많은 공부를 한 동양 사람들 또는 이러한 서양인의 관점에 반발심을 가진 또 다른 서양인 학자들이요,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만 일어났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러한 원동력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자 이런 결론이 나왔대요. 인정해. 산업혁명이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했다는 거 인정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이유, 왜 동양이 아닌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발생됐을까? 뭘로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필요의 부재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필요의 부재가 무엇이냐? 영국은, 이때 당시의 영국은요, 산업혁명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고 산업혁명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산업혁명이 발생을 했지만, 이에 반해서 동양에서는 굳이 산업혁명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나라가 잘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산업혁명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왜? 영국은요, 이때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구를 어떻게 됩니까? 잘 적응을 시켜야겠죠. 근데 이러한 폭발적 인구 증가를 먹여 살릴 만한 경제적 방안이 영국에서는 전무했습니다. 영국은요, 많은 식민지를 가진 나라지만요, 그 식민지를 경제적으로 압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식민지는 많지만 이 늘어난 영국의 인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인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영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난해지고 파탄에 이르겠죠.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인구의 압박이 영국인으로 하여금 뭘 떠오르게 한 겁니까? 새로운 경제적 부유함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뭐예요? 산업혁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정반대의 관점이죠. 자, 교과서의 관점은 뭐예요? 정치적 안정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가지고 산업혁명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런 설명은 여러분 허점이 많습니다. 인정은 하죠, 여러분. 그래, 정치적 안정되고,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 중국은 이때 당시에 뭐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해가지고 태평성세를 이루고 정책으로 안정됐고 굉장히 부유했고 자원도 넘쳐났고 인구도 엄청 많았는데 왜 청나라에서는 산업혁명이 안 발생하고 영국에서만 발생했는지 이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같은 조건을 가진 청나라가 산업혁명이 발생이 안 됐는데 왜 영국은 발생했나를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 이론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죠. 영국은 인구 압박으로 산업혁명을 하지 못했으면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천재들이 머리를 굴리면서 이런 기계들이 발명이 된 겁니다. 정반대의 관점이죠. 또 하나 여러분, 자, 우리가 정배 설명할 때 선생님이 면직물 공업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뜬금없잖아요, 여러분. 왜 다른 공업도 아니고 면직물 공업 때문에 시작했을까?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뭘까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여러분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캘리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캘리코는 뭐예요? 인도에서 나온 겁니다. 왜 산업혁명의 시발점, 출발점이 면직물이었냐면,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식민지로 삼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무굴 황제 신하의 자격으로 식민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요, 뭘 만들었냐면 캘리코라 부르는 면직물이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풍부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캘리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도 안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면직물보다 인도에서 수입한 캘리코라는 면직물이 훨씬 효과적이고 편하구나. 그러면서 캘리코를 왕창 수입하다 보니까 영국의 경제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더운 지역이잖아요. 굳이 모직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모직물을 수입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만 열심히 팝니까? 그들이 만든 캘리코를 열심히 영국에다 갖다 팝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역 수지가 안 맞겠죠. 적자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영국의 경제가 파탄나겠다라는 생각에 영국의 자본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도의 캘리코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게 뭡니까? 면직물 공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과서는 여러분 어떻게 뜬금없이 그냥 첫 시작은 뭐예요? 면직물이라고 나오는데 면직물 산업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인도 캘리코라는 존재입니다. 이 캘리코가 없었으면, 이 캘리코가 영국에서 히트를 치지 않았다면 산업혁명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캘리코 인도를 따라잡고자 면직물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 기계가 발명되고 증기기관도 발명되고 공장제 기공업이 만들어지면서 교통과 통신의 혁명을 가져왔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발달했고 영국이 세계의 경제를 휘어잡게 됐다라는 이론이 나온 겁니다. 이건 지극히 서양인들의 관점이죠. 우리 동양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을 조금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생각은 여러 동양학자들이 연구한 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국이 잘났기 때문에, 영국이 뛰어났기 때문에, 영국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필요의 부재 또는 인도 캘리코의 존재가 영국의 산업혁명을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은 뭐예요? 산업혁명부터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변화들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